창밖으로 보이는 2026년 7월의 아침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하지만 우리가 짊어진 일상의 무게는 매일 조금씩 다른 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붉은 브레이크 등을 바라보고 있을 28세 대기업 사원. 공장의 기계 소리보다 자신의 생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는 45세 사장님.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막연한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계신 63세 청취자분들까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그 쫓김의 본질, 즉 완벽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의 순종 뒤에 숨겨진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지훈님, 사실 우리는 기술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만 집중하느라 역설적으로 그 기술이 우리의 어떤 결핍을 파고드는지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아왔던 것 같아요. 현대의 정밀한 알고리즘은 마치 17세기 하위언스가 설계한 궤종시계처럼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정확성을 무기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가 인간의 유한한 시간을 초단위로 쪼개어 보여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편리함보다는 오히려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종착지에 대한 예민한 자각이었죠. 지금의 AI 기반 여행 큐레이터나 개인화 서비스들이 우리의 뇌파 데이터를 분석해 98%의 정확도로 욕망을 읽어낼 때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주체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설계된 경로 위를 걷는 부속품일까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학자와 뇌과학자가 던졌던 묵직한 질문을 다시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기술의 발전을 인간 오만의 거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기술이 완벽해질수록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나 감정적 흔들림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기술이 우리를 비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을 기술에 위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한 연구는 인간이 기계보다 인지적으로 뒤처지는 순간을 마주할 때 오히려 자신의 인간다움, 즉 실수할 권리와 감정적 깊이를 더 강렬하게 갈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이것은 기술에 대한 패배감이 아니라 기술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재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많은 전문가들이 영혼이나 성찰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기술의 위협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은 분명 타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진짜 강점은 알고리즘이 인간의 취약성을 파고드는 방식이 단순히 나쁘다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뇌 구조와 심리적 편향을 얼마나 정교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현상 유지 편향 때문에 설령 알고리즘이 자신의 욕망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그 편리한 시스템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효율적인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45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 같은 차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우면서도 그 루틴을 깨지 못하는 이유는 새로운 선택이 가져올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AI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끼는 그 묘한 만족감은 사실 우리의 진짜 욕망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선택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미래학자가 경고했듯 타인이 설계한 최적화된 경험 속에서 자신의 진짜 욕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잘 짜인 알고리즘의 관객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AI가 인간을 위협한다는 낡은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알고리즘이 개인의 주의력을 자본화하고 독성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수치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질적 취약성을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가 보여준 2.7배라는 수치는 알고리즘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신의 주의력을 외부 자극에 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등입니다. 우리가 이 수치를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휘둘리는가를 성찰하는 순간 우리는 알고리즘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의력을 통제하는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맞아요. 결국 기술은 우리가 가진 불완전성을 극명하게 비추는 거울일 뿐, 그 거울을 보며 무엇을 고쳐나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63세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9시의 햇살을 보며 아직도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할 잠재력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아무리 완벽하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여행 경로를 짜준다 한들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낯선 풍경에 가슴이 뛰는 그 찰나의 감동까지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계산되지 않는 영역이야말로 우리가 기술의 시대의 끝까지 지켜내야 할 인간 고유의 영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기술에 대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편리함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며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순종을 강요하는 기계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실수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정답은 알고리즘의 결과값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일상이 알고리즘의 추천 목록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우연들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주체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네요.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도구로 어떤 삶을 조각할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완벽한 기계의 시대일수록 인간의 불완전함은 그 자체로 빛나는 예술이 됩니다.